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 갑자기 그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선 6.17 대책하고 7.10 대책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이제 세법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 부분은 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취득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지방세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추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이런 거였죠. 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으로 만약에 넘겨놓으면 그 종합부동산세가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수탁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신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으로 그 종부세가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면 신탁 관련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한다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신탁회사에 맡겨놓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등기부등본상에는 신탁자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탁자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합부동산세도 그 국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게 날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득세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위탁자를 실질 수익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를 한다. 소득세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소득세 부동산하고도 관련이 있기도 안 있기도 한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이 못하가 났네요. 인상 및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을 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에서 여기 1200만원 이거 그냥 안 해도 되겠네요. 1200만원부터 기존에 3억원하고 5억원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원래는 38%까지 있다가 3억원, 5억원을 늘렸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여기 써있죠. 5억원에서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까지 해가지고, 요 구간을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도 이제 앞으로 뭐 수익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죠. 여기 보시면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굉장히 많이 세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써있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최고 2.8포인트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행은 이렇게 이제 뭐 3억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7%까지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 같은 경우는 즉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1주택이거나 아니면 조정 1주택은 일반 지역, 그 다음에 1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만약에 3주택 이상이고 이거는 플러스가 아니라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이만큼을 증가를 해서 6%까지 매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 가지고 하면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00만원을 내면 내년도에는 뭐 200만원 이상 안 된다. 즉 뭐냐면 200% 이상 안 넘는다 이런 거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인데 이걸 300%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당해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이 합산세액 증가 한도가 일반은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였는데 요거를 갖다가 300%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학산 공제율 한도 상향인데 요거는 뭐 기준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 다주택자한테는 좀 많이 걷고 1주택자한테는 그래 1주택자한테까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걸 갖다 공제율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장기 보유 공제 현행 유지하고요. 이 고령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난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저기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매월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벌써 지나갔고요. 내년 6월 1일 보유자한테 이렇게 늘린다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 거는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익이 난 상태에서 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가지고만 있어도 나는 거거든요. 즉 만약 이게 종합부동산세 6% 낸다는 사람 낸다라고 하면요. 만약 집이 10억이에요. 10억이면 1년에 6천만원 내는 거예요. 6천만원. 6천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3년만 돼도 18%예요. 그러면 3년 동안 만약에 내가 이걸 냈는데 18%가 안 늘어났다, 안 올랐다 그러면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세금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중과세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2년 미만 보유주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어떻게 하냐면 1년 미만은 기존에 40%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70%, 그 다음에 1, 2년 보유는 원래 기본 세율이었어요. 이 기본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소득세율, 예, 요걸 보시면, 뭐, 내가 양도소득세가 1200만원 이하 나왔으면 6%고, 뭐, 3000만원 나왔으면 15%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뭐, 5천만원 내가 이익이 났다라 그러면 24%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여기 보시면, 바로 그냥 60%로 올려버렸어요. 단일세율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것도 양도세가 실제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또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랑 뭐 그다음에 교육세 이런 거 깎이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 이 단기 보유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도 많이 늘어나고요. 뭐 예, 분양권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정이 보시면 사실 1년 미만 50, 뭐 40 이렇게 요거죠. 주택은 요거였는데 이게 일로 가다 보니까 40% 값에 70%, 그 다음에 기본세율이, 예, 이게 2년 미만 기본세율인데, 이거 60%, 2년 이상이 돼야 기본세율이에요. 근데 그마저도, 여기 보시면, 규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서는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 원래는 기본세율에서 10에서 20%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10% 추가로 이제 인상하는 건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게 이 추가 퍼센트 같은 경우는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세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 요건 추가, 이것도 굉장히 참 그런 거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최대 80% 유지한다는 건데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했어요. 즉 뭐냐면 거주 기간을 4%, 보유 기간 4%를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3, 4년, 예. 이게 기존에 4%를 이제 보유를 하면, 그러니까 3, 4년 24%를 여기, 예, 24%로 해서 이게 쭉 계속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데, 요게 이제 거주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년 이상 보유를 했어도 예, 40%밖에 못 받고 이게 거주가 돼야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거주가 다 들어가야 40%예요. 만약에 10년 이상 거주했는데 10년 이상 보유를 했는데 내가 거주를 3, 4년밖에 안 했어. 그러면 예, 5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양도소득세상 주택세 분양권도 포함됐다. 원래 여기 있었죠. 1세대 1주택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분양권도 포함한다. 즉 뭐냐면 앞으로 분양권이 있으면 예, 요것도 이제 주택수로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 1, 2번은 이런 거예요. 1, 2번. 1번, 2번까지는 내년도 6월 1일 전까지는 이걸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1번, 2번 다주택자 중과세율,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즉 뭐냐면 내년 5월까지 이 사람들은 팔아야 기존에 그나마 혜택이라기보다는 이 중과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3, 4번은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예. 그리고 이제 법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심하죠. 법인은 종합부동산세율이 이제 써있지만 단일세율 3%, 6%로 적용한다. 현대도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2채 있고 3채 있다라고 하면 각 법인마다 만약에 6%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3%로 하나씩 가져야 3%로 그나마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6%를 다 맞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이제 아주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죠. 팔거나 내년 5월 말까지 팔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또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간다니까 취득세율이 이제 개정되기 전에 요 두 개 있다 그러면 하나를 다른 법인으로 이렇게 넘기거나 이렇게 해야 6%를 안 받는다. 왜? 지금까지는 취득세율이 뭐 금액에 따라서 1.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 뭐 해서 1.2%는 4.2%인데 6%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이건 뭐냐면 기존에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봐서 6억 원을 공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공제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시가가 3억인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3억이다라고 하면 뭐 3, 3은 900만원 또는 3, 6, 18, 1800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것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세부담 상한도 폐지한다. 그럼 올해는 아까 세부담이라는 거 올해 100만원 냈으면 내년도에 뭐 200만원이 됐던 300만원이 됐던 요게 이제 상한이 있어서 안 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뭐 올해 뭐 100만원 냈어도 내년에 뭐 5천만원 낼 수도 있고요. 6천만원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 뭐 주택 신규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인데 요거는까지는 지난번에 617 대책하고 710의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어요. 기존에 추가과세가 10%였는데 20%를 올린다라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없던 게 생긴 게 뭐냐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도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 요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분양권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1000만원에 사서 4천만원에 5천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4천만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4천만원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법인세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추가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없던 건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이런 거예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주특법. 이거는 참 되게 웃긴데, 법인 설립 전환을 통한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 이건 뭐냐면 지금 법인 중에서 1인 법인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하는 법인, 즉 뭐냐면 1인 지분 또는 그 다음에 가족끼리 다 합쳐서 80% 이상이 되면 이런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개인 유사법인이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법인이 올해 이렇게 사고팔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럼 내년도에 사실 개인의 그 소득세가 많은 분들은 배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거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럼 굳이 세금 다 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법인으로 그냥 그 이익을 가지고 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다른 거 할 텐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간주로 해가지고 배당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불한 걸로 해서 그 개인한테 소득세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요번 거까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 개정 추진 일정인데, 추진 일정을 여기 보시면 7월 21일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날 20년 세법 개정하는 발표를 내일 날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20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8월 25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뭐 종부세법, 뭐 소득세법 이런 거 개정안을 많이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8월달에 통과가 돼버리면 7월 말 다음 주 뭐 8월 초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이게 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빨리 움직이실 분들은 빨리 움직여서 대책을 마련을 하세요. 그래서 뭐 증여를 한다던가 아까 법인을 다른 데로 넘긴다던가 이런 것들은 하시려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번에 바뀌는 써있죠. 세법 개정안 2020년 세법 개정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좀 잘 보시고 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